혹시 당신도 이런 말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괜히 제가 나섰네요. 이 말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자존감 문제가 아니라 뇌가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하철에서 괜히 표정이 굳고 회사에서는 칭찬을 들어도 바로 부정부터 하고 집에 와서는 오늘 했던 말을 계속 떠올리며 후회하고 밤에 누우면 왜 그런 말을 했지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먼저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말버릇이 만들어진 뇌의 비밀과 오늘부터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의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방법과 말이 바뀌기 전에 뇌 반응부터 바꾸는 구조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보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성격이 소심하다거나 자신감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버릇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지 부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말버릇은 뇌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으로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뇌는 위협을 감지하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위험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쉽게 선택되는 방법이 바로 자신을 먼저 낮추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별건 아닙니다. 괜히 제가 한 말 같아요. 이 말들은 겸손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비난을 받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낮추면 공격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 반응을 반복 학습했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기도 전에 입이 먼저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버릇을 고치려 애쓸수록 더 자책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은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자동 반응의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버릇을 성격이 아니라 뇌 반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개인의 느낌이나 경험담이 아닙니다. 신경과학과 임상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의 말버릇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다시 학습을 통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간입니다. 보통 3주 정도가 지나면 자동 반응의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100일이 지나면 말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기간에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신 평생 반복되던 반응 패턴을 바꾸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버릇의 중심에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뇌의 생존 장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즉각 반응하도록 만드는 기관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무리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튀는 행동을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편도체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상사의 표정, 회의 중 침묵, 메시지에 대한 늦은 답장 같은 사소한 신호도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이때 편도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나를 낮추면 안전하다. 그래서 뇌는 자기 비하를 생존 전략으로 저장했습니다. 이 상태를 자기 비하 회로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뇌는 이미 반응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 반응이 의지로 조절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버릇은 생각 이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이전에 나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의지로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땀이 나는 것을 참으려 하면 오히려 더 긴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려 할수록 더 실수가 늘어납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반응 경로를 우회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몸을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턱을 풀고 시선을 위로 들고 호흡을 길게 내쉽니다. 이 행동은 감정 조절이 아닙니다.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편도체는 언어보다 신체 신호를 먼저 신뢰합니다. 이 루틴을 반복하면 말이 나오기 전 반응이 느려집니다. 즉시 처방이 응급제동이라면 근본 처방은 도로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경험을 기준으로 회로를 강화합니다. 자주 쓰는 회로는 두꺼워지고 쓰지 않는 회로는 약해집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량의 문제입니다. 자기 비하가 반복된 이유는 그 회로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짧고 반복 가능한 훈련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수용, 연민, 자기 존중, 현실 검증, 경계 설정입니다. 아침에는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 떠올립니다. 능력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수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문장입니다. 저녁에는 3분을 사용합니다. 오늘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되었던 순간, 굳이 나를 낮출 필요가 없었던 장면을 하나 떠올립니다. 이것은 반성 훈련이 아니라 회로 강화 훈련입니다. 이 반복은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줄이고 전전두피질의 조절 기능을 강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진심과 반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정보는 사실로 저장됩니다. 이 훈련을 지속하면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놓쳤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뇌는 누적 데이터를 봅니다. 하루 5분의 반복은 충분히 강력합니다. 이 훈련은 자존감을 올리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자기 비하 말버릇의 깊은 뿌리에는 인정 중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정 중독이란 칭찬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거절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관계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줄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나를 낮추면 상대가 편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바로 자기 존중의 포기입니다. 인정 중독은 겸손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줄어들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이 고착되면 자존감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대체해야 할 태도는 무조건적 자기 존중입니다. 무조건적 자기 존중이란 잘했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다는 전제입니다. 이것은 오만과 다릅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최소한의 기준 아래로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성장 신호입니다. 뇌가 기존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단계에서는 타인의 반응을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기 존중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되는 기준은 말투와 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말하도록 학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버릇은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정의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첫째, 말이 나오기 전 몸부터 개입합니다. 턱을 풀고 시선을 올리고 호흡을 길게 합니다. 둘째, 하루 한 번 자기 비하를 멈추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셋째, 밤에는 굳이 안 해도 됐던 사과나 설명을 하나 떠올립니다. 이것이 새로운 회로를 강화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날 문득 예전과 다른 말을 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뇌가 새로운 기준을 채택한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빠르게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입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작고 느린 반복이 결국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버릇은 성격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